있습니다. 오늘도 정식 의자는 정부 업무보고차 통솔을 못했고요. 대신 박범계 최고위원과 김영기 당전략위원장이 함께 나가셨습니다. 먼저 오로 발언을 김원식 원내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있을 올림픽 게임에서 그동안 흘린 구슬땀으로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가져온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선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선수들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해 그동안의 노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협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인의 주목 속에서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큰 애정과 관심 속에 남북 단일팀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갖는 의미, 남북 단일팀과 공동입장이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그 기원이 계속되는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땀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화합과 평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또한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공헌을 목표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남북은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대륙의 창과 불신의 방패를 내려놓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와 화합의 새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세계가 다시 한번 한반도에 모처럼 맞이한 평화 분위기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북한이 세계 일원으로 동참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자유와 안정 속에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평화올림픽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지속되는 갈등올림픽, 냉전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평창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모쪼록 선수들이 그동안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연말 각 상임위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저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생산적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사위 자체 고유법 767건, 타 상임위 법안도 211건이 미처리된 상태입니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서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인 120일 이상 장기 계류 타위원회 법안 40건, 타위원회 미상정 법안 147건, 제2소위 계류 법안 55건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369일 동안 전체회에 상정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끝나고도 398일째 전체회의에 상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정 보류 중이며 그 중에는 440일째
계류 중인 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서 법률로서 승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법사위 갑질이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한 것은 그래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나로 바뀐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게이트키퍼입니까? 또한 체계자구 심사 제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주요국 의회 가운데 소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다른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제 지원 기구를 통한 체계자구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원제와 우리 법사위 문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를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해온 관행은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됨으로써 KBS도 MBC에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입니다. 한국 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사태 초래와 미해결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의 상실, 보도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 금품 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잘못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고 사장의 해임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의 치욕적인 지난 10년의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비판 보도 자제 요구를 비롯한 숱한 보도 개입, 좌편향 인사 퇴출 요구 등 공정방송 인사, 보도 편성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KBS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습니다. KBS는 정권 입맛에 맞게 철저히 길들여졌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송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KBS가 새 출발의 시작점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노조원들의 파업투쟁,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을 권리 포기 등 우수한 헌신과 희생이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하루속히 KBS가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MBC와 함께 공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현안 발언인데요. 우리 당의 최고위이자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범계 최고위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법부 사찰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고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이 혀를 내둘 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 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 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사찰로 인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법원에 재직했던 저로서는 소리 없이 얼마든지 티나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싼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불안합니까?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받게 될까봐 불안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그러한 예상과 딱 맞춰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13대 0 만장일치로 원세훈 사건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3분의 대법관이 어제 토론을 거쳐서 성명을 내셨습니다. 대법관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계시고 아닌 대법관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또 문건에는 이미 제기된 18대 대선 후의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분석해놨습니다. 더욱 납득어온 것은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일부의 고위법관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재판을 이용하여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지자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랄 것입니다. 이 엄중한 사태 측면이나 이제 법원에 권유드립니다. 추가 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 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니 형법상 비밀 침해니 하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이 불가합니다.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만 760개, 그중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인데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 행정처의 과감한 개혁만이 법원이 살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인사 발언은 김영진 당전략위원장의 하는 발언 듣겠습니다. 네, 김용진 의원입니다. 대법원의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하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법농단, 헌정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의 핵심적 증거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법농단의 핵심적 자료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위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떳떳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비밀번호를 끝까지 감추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검찰의 수사로 확인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정현 선수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를 누르고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오늘 11시 8강전에서도 가즈아 4강으로 응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선천적 약실을 딛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정현 선수에게 더불어민주당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원 18대구의 3.109 테니스 선수 출신인 정현 선수는 더 많은 시간, 더 집중적인 훈련으로 새로운 신세대의 모습으로 미래를 개척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삼성증권으로부터 훈련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테니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망가뜨리는 자유한국당과 야당, 일부 보수단체들의 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점검단이 온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불태운 것으로 자제를 권고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단일팀 구성에 함께 동의해주신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일팀 구성에 그 뜻을 함께해준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지속적인 훈련 지원과 훈련을 위해 수원시청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실업팀